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 위클리벳에서 동물 관련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주로 네. 이제 반려동물들을 네. 다루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동물로 네, 분류하는 농장동물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사실 이 산업동물들, 농장동물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좋은 기사들은 별로 없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난주에 원헬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산업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주로 예전에는 살지 않는 곳까지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야생동물의 그 삶의 공간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규모로 그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가축 분뇨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건 실제로요. 그 사람들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냄새도 그렇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늘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맞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네, 가축 분뇨법이 2006년인가 제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가축 분뇨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 1년에 5천만 톤이 나오는 걸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5천만 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냄새 때문에 이제 네.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축 분뇨 민원을 진짜 전화로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계절 내내 고생을 하신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06년에 이제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공해서 재활용하자라고 해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가축 분뇨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게 2014년에 이게 대규모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2006년에 네. 만들어지고 2014년에 대규모로 개정이 됐으면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이제 대안 형태로 개정이 되고 2015년 3월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지금 무허가 또는 미허가 돼 있는 축사들을 좀 적법화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의 바운더리에 넣겠다. 그렇죠. 네. 빠져 있던 거를 이제 음.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건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제 이거를 폐쇄시킬 수 있는 것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좀 강하게. 강하죠.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유예 기간이 3년이어서 이제 올해 3월 25일 날 이게 시행이 됩니다. 어떤 예.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읽어드리면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축 분뇨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도 있고요.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곳을 정부가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게 주거 밀집 지역. 아, 이건 뭐 당연히 지정이 되는 예. 거고요. 수도법상 이 상수원 보호 지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수질오염과 예, 관련이 돼 큰일 있습니다. 납니다. 네, 그리고 이 법에 뭐를 또 추가시켰냐면 이제 수변 지역을 추가했어요. 수변. 네, 그러니까 뭐 한강 주변, 낙동강 주변, 금강 주변 이런 수변 구역을 넣어서 이제 강물에도 오염이 안 되도록 이제 한 거죠. 이거 외에도 이제 환경부 장관이라 시도지사가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법에는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축 분뇨의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 그리고 이걸 어떤 사람한테 또 인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물질을. 네. 이런 걸 전부 다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걸 이제 도입을 했고요. 또 이 가축 분뇨법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이제 정부 기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네. 무허가 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들이 이제 제한된 구역이라는 곳에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설을 다 맞추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시설을 다 갖추면 이제 뭐 사용 중지라든지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왜 아주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는데 않았죠. 네. 갑자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살게 맞아요. 됐어요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갑자기 뭐 보호 지역으로 묶였어요 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들 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예전부터 축사를 해왔고 축산업을 해왔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퇴출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예, 오랫동안 해오던 뭐 직업이기 때문에 또 막막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예. 좋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서 올해 3월 25일 날 이게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잘 됐겠죠. 이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축산단체들이 이 시행을 앞두고 이걸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요? 네, 유예 기간을 3년을 줬는데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고요. 뭐 축산단체 단체장 분들은 뭐 삭발투쟁을 하고 뭐 대정부 투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식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 유예 기간을 3년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3년 안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법이 또 이제 개정될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드렸는데 지금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 계속 연장하다 보면 이 법이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는 뭐 사실 뻔한 이유긴 한데요.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축분뇨법만 아니라 축산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적법화를 위해서 갖춰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유예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입지 제한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아예 특별법까지 제정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들 얘기까지 같이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제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축산인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 적법화 관련된 민원 문서가 너무 많이 와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 3월 25일까지 공무원들도 이걸 처리를 못한다. 연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축산 농가 하시는 분은 한우 키우시는 분은 이분은 또 이제 그린벨트에 축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또 이거 예외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예 적법화 추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면 자기는 그냥 축산업을 접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명분들인데 듣는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왜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면서 업무 너무 많다고.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왜 정작 광범위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국민들, 또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안 해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 3년 동안요. 그러면 기존에 뭐 미허가 났던 그런 그 축산 농가들이 다 이런 상황이냐?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중에 충분히 이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적법 절차 밟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왜 하신 건지.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핑계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하나님 얘기처럼 동물보호 단체들도 이게 핑계다,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이 축산농가 분들의 주장이 약간 먹히고 있는 게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여기 힘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대정부 질의할 때도 연장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농성장에 뭐 유명한 의원분들 당대표들이 이미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육견업자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는 분들인데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축산업이 대규모 축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 많은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농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하나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축분뇨 를 제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오염원이 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걸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이거를 자꾸 연장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법 개정을 따라서 유예 기간 동안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뭐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걸 다 개정을 해서 맞춰놨단 말이에요. 시행 전에. 이분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걸 다시 연장을 하면 이게 마치 동물등록제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동물등록제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자기 돈을 주고 다 동물등록을 했는데 동물등록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짜로 와서 이제 막 해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존에 돈 내고 정부 지침 따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이런 그래서 거랑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거죠.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일단 버팅기다가 네. 배째까지 갔다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야지라는 그렇죠. 심리가 아니 있어요 일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동물보호단체들 중에 이제 일부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장하지 말고 3월 25일부터 제대로 시행해라라고 이런 기자회견까지 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또 하나가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축산법상에 네, 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농장 동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개는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 법에 지금 개가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이 가축분뇨법에 적용을 받는 개 그 동물의 종류가 9종류가 있어요.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젖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 사실 동물보호단체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개농장들 있죠. 강아지 공장이나 그러니까 동물 번식업들 중에 시설이 열악한 곳 그리고 사실은 개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이 개농장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정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 법이 빨리 시행돼서 이 개농장들을 폐쇄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런 효과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사실 동물보호소가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자체 보호소가 300여 개나 되고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사설 보호소는 사실은 개수를 알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들도 사실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봉사활동 갔을 가봐도 때 그렇죠. 약간 당황했던 부분들이 이 동물 보호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자연 훼손을 동시에 하고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농장을 없앨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들을 없앨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들이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 3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이제 환경부가 담당 부처인데요. 근데 뭐 얘기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조금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 기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단속을 안 한다든지 뭐 좀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이라든지 정책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조금씩 양보해야 되고 조금씩 손해를 봐야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정책이 마련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동물과 관련해서는 유독 좀 첨예하게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동물과 관련해서는 유독 그 부분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서 동물이 잘 살았는 세상이 사람도 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헬스라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좀 왜 미봉책이라고 그러죠. 엄마를 오줌 줍기 뭐 이번만 잘하고 그냥 넘어가자 차원이 아니라 또는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라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제대로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위클리벳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